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1월의 5주차 토경마일인 29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장석입니다. 얼마 경마예요? 11월 경마가 5주 경마다 보니까 길게 느껴진 감도 있고요. 1주, 2주, 3주까지 저배당 경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느껴졌던 게 11월 경마. 지난주부터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도 월말경마답게 전체적으로 판이 짜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5주차 경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마두 수가 많이 빠졌던 11월 경마였는데, 이번 주 경마는 양일간 시행되는 23개 레이스 중에서 12 이하의 레이스가 단 한 개의 경주도 없을 정도로 일단 출마두 수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요. 근데 출마두 수 많다고 해서 배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 배당의 핵심은 출주마들의 전력차거든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출주마대 전력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주별로 뚜렷하게 연투치고 있는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23개 레이스를 봤을 때는 전력차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중급 이하의 부직급 마필들에 간의 경주가 아니라 중급 이상의 능력마들의 경주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 못지않은 혼전도와 난이도, 재밌는 배당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변수인 이거죠. 배당의 주된 포인트는 거의 주로예요. 주로인데, 자, 지난주도 비가 좀 많이 왔었고요. 제가 오늘도 좀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날씨가 이 비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요, 주로의 변화가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겨울 경마거든요. 11월의 5주차 경마,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날 복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의 혼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약간 좀 공격적인 배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11월의 5주차 경마일인 29일 토경마 그리고 30일 일요 경마 좀 더 독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월의 막주 경마입니다. 마무리 잘해야겠죠. 자, 지난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해서 5주차 경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11월의 5주차 토경마일인 29일 토경마 바로 달리죠.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 안고 5주차 토경마일인 29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200m로) 시행되는 흥산 육군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잘 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보다는 이만큼 더 뛰어줄 거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능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 중에서 노코함에 있어서는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통일대박인데, 중요한 건 기수가 또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박시청 기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방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박시천이 이 마필을 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레이스의 7번마 통일대박.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보예요. 딱 행보를 봤을 때 이번에 거리를 줄여놓고 박시청 기수에게 연속 기승을 줬다는 얘기는 이번에 타는 걸 보고 기수 교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박시청 기수의 기승 자체는 어떤 식의 기승이든 어떤 마필에 대한 기승이든 간에 일단 믿음 자체는 크게 실리지 않아요. 1번마 플라잉스톰. 내치권의 전개가 눈에 빤히 보이고요. 데뷔전에서 과연 이게 세게 탔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마필 자체를 봤을 때는
일단 직전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쳐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건이죠. 조건이고 경험치입니다. 근데 조기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세게 할 마필은 아니라는 1번마 플라이스톰. 결국 이번 경기에서 인기 마필인 1번마 플라이스톰, 7번마 통일대박, 그리고 신의 마필인 10번마 야오스카이캣은 좋기는 한데 신마이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마필이 어떻게 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레이스에서는요,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경험치와 조교를 통해서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마필 배팅이 좀 필요하는데, 외곽 쪽에 9번마 흑진주라는 마필이 지금 문정균 기수가 지금 3번째 기승인데, 이 마필이 금년도 1월달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1년을 가까이 지금 6군에서 머물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9번마 흑진주가 아마도 6군에서의 출주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사실은 이 마필이 그 10월 이전의 경주에서는 내용이 없었던 마필이에요, 조교를 봤을 때. 근데 10월 19일 경주에서 약간의 변화가 왔어요. 조교 때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간씩 붙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입상은 못했지만 지난번에 11월 8일 레이스 때 말이 진짜 좋았거든요. 많이 좋았어요. 이게 입상 유무를 떠나서 이 마필을 지금까지 관찰을 하면서 직전 11월 8일 레이스의 마필 상태가 가장 좋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실전에서의 가능치도 충분히 저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정균이가 기승하고 나오는데, 자, 마필에 보통 힘이 차는 시점이 되면은 가장 달라지는 게요, 조교 때 기승자가 조교를 하느냐 아니면 마필이 알아서 조교가 되느냐인데, 이 9번 흑진주 같은 경우는 마필이 알아서 조교가 됐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9번마 흑진주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12전을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밑장이 다 까였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마필들은 마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조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번마 플라이스톤 같은 경우는 조건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눈에 띌 정도의 마필 성과는 아니고, 7번마 통일대박 같은 경우는 기수가 못 믿고, 10번마 야오스카이캣은 신마고, 그러면은 9번마 흑진주가 이번에 배팅에 있어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상대마들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폭이 크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마들에 비해서 인기도 면에서 충분히 대한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9번마 흑진주, 물론 이 마필의 행보를 보면 늦죠. 지난번에도 늦치로 졌던 마필인데, 마필에 힘이 붙으면요 가장 달라지는 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9번마 흑진주가 배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 제 1경주는요 그런 겁니다. 믿고 할 수 없는 마필이, 믿고 갈 수 없는 마필들이 많다면은 이거는 누가 정점에 올라오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9번마 흑진주가 알아서 조교가 되고 있다. 그래서 9번마 흑진주를 이번에 가장 세게 보고 가는 마필, 조교 빨로 한번 믿고 가는 마필로 지목해드리면서 토경마 1경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연투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연투 마필들이 아니라 연투를 노리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죠. 5번마 히트포인트, 7번마 리틀 브라운, 9번마 비오바람. 세 마필 다 직전 6군 고별전에서 뭐 10마신, 7마신, 뭐 굉장히 많은 마신차를 가지고 입상 거둬놓고 이번에 5군에 나오는 마필들인데, 전부 전개가 좀 같아요. 그나마 이제 5번마 히트포인트가 지난번에 흙을 맞아 봤다는 거. 근데 이 마필 자체도 주행 자체가 선행에 가까운 주행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리틀 브라운 10보, 9번마 비오바람. 특히 이제 9번마 비오바람 같은 경우는 주행 자체가 끌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마로 분류할 수 있고, 더구나 외곽 게이트에 꼬마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전개를 그려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은 579 싸움인데, 579에서 스타트 열려놓고 세 마필이 그대로 쫙 뻗어내느냐, 자, 이거 판단하는 경주가 되겠거든요. 7번마 리틀 브라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10마신이에요. 보통 이렇게 마신차가 많이 내는 마필들은 차기 경주 때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리틀 브라운이 10마신 차로 이겼을 때 상대마들이 이차기 KL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앞에 나갔던 마필이 외살을 하면서 경주 자체가 뒤에 오는 마필들이 완전히 망가졌던 경주였거든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요. 7번 말 리틀 브라운의 직전 경주의 10마신, 마신차만 보면 굉장히 세게 보이긴 하는데 경주의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기록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오버마 히트포인트 역시도 직전 경주 선입을 탔다고는 하지만 전체 레이스를 보면 거의 선행에 가까웠다. 왜냐면은 외곽 쪽에 마필 넘어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선행에 가까운 줬던 전개. 그리고 9번 마 비오바람 같은 경우는 12번 게이트였지만 앞선에서 게이트 열리고 선행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흙을 맞지도 않았고 4코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경합도 없었고 힘 조절도 가능했고 해서 직선에서 여유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579 같은 경우는 직전에 그 여유 있던 마신차에 대한 그 경주 전개가 아니라 좀 더 빡빡한 전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579에서 따닥 막권을 그려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옆발상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추임마죠.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추임마는 뭐냐면 자력으로 앞선 말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579에 대한 전개에서 빈틈을 찾아내는 그 마필. 바로 10번 마 원더 드리머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49조에서 문정균 기수한테 다 맡긴 마필이죠. 그러니까 뭐 조교라든가 작전 전개라든가 모든 걸 지금 다 맡긴 마필이 10번 마 원더 드리머. 이번 경주가 하이페이스예요. 해서 10번 마 원더 드리머에 대한 스피드, 종반에 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또 탁월한 또 스피드는 또 아니거든요. 해서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번 마 원더 드리머가 전개라는 거죠. 물론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내일 주로가 특히나 내일 또 약간 쌀쌀해질 거예요. 쌀쌀해지면 전체적으로 주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원더 드리머가 외곽 게이트에서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지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15kg가 불면서 무거웠단 말입니다. 추임마가.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체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만들어 놓고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봤다면은 이번에 10번마 원더 드리머는 그런 겁니다. 물론 복승식에 대한 의미도 있죠. 하지만 3복승에 대한 막권까지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놓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이경주, 자 1200m고 직전 경주 아주 여유를 보였던 세 마필의 인기도가 집중이 되지만 저는 오히려 10번마 원더 드리머가 아주 재밌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10번마 원더 드리머의 현장 체중이라든가 현장 컨디션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 판단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승식을 주막권으로 들어가느냐 3복승 막권을 주막권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10번마 원더 드리머의 내일 현장에서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전체적인 주로 상황을 보고 현장에서 이거를 복승식으로 그냥 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3복승에 대한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들어가느냐 요것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배팅에 대한 중심은 10번마 원더 드리머를 놓고 나는 배팅을 하겠다. 이거는 579를 머릿속에 복잡하게 그려놓고 가는 경주는 아닌 것 같다. 배당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해서 저는 이번 이제 이경주 그 내용이라는 얘기는 마필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배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9에서 내가 한 마리를 100% 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배팅이 되는 경주예요. 무조건 되죠. 왜냐면 579에서 한 마리를 빼면 한 방 찍어놓고 10번 마리를 놓고 양축을 찍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579에서 100% 못 찍어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2배, 3배 뭐 이런 거 막권 찢어서 뭐 머릿속이 복잡해질 필요 없이 10번만 원더 드리머의 현장이 딱 들어오면 이건 그냥 10번만을 놓고 그대로 까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10번마 원더 드리머의 자력으로 나피를 잡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개라든가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 배팅을 한 번쯤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2마리의 외산마 4군 경주고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예요. 뭐 2번마 동촌 아티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데뷔전에서 사실은 별 특징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능력 검사 1분 02초 대를 끊으면서 능력이 검증이 끝난 5번마 슈퍼드림, 이런 마필들이 인기도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리고 신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내측의 3번마 모두아보아, 8번마 베스트뱅크, 앞으로의 사이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출주하는 이 레이스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마가 불안하냐?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출주하는 마필들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봤을 때는요, 이번 주 출주하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공통점이 그겁니다. 이게 이만큼 뛰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 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을 뛰었으니까 이만큼을 더 뛰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마필들이에요. 자, 슈퍼드림 데뷔전에서 개바닥을 쳤어요. 물론 조교 안 했습니다. 능검에서 이만큼 뛰었으니까 더 뛰지 않을까? 근데 이 마필 내사 있어요. 내사끼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선행을 나가서 굉장히 쉬운 전개가 돼줘야지만 게이트 붙여놓고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과연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느냐. 그리고 외곽의 일진선화 역시도 직전에는 49kg의 가벼운 등짐이었고 이번엔 53kg란 말입니다. 이금주의 외곽 게이트. 나이스 앤 굿. 직전 경주의 레이스만 보면 되죠. 무조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기회 기수의 11번 게이트.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자, 이런 경주에서는요, 보통 작전마가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뛰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레이스에 임하느냐, 이런 마필들을 찾아내는 경주거든요. 자, 인기도 완전히 바닥인 마필들이 하나가 딱 걸렸어요. 인기도 완전히 바닥인 마필이 장석의 레이더에 딱 하나 걸렸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주 3경주를 전반부 첫 번째 노림수를 때리고 가는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잡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인기도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 하지만 행보상으로 봤을 때 레이더에 원이 딱 걸려있는 마필, 그런 마필 가지고 배팅하거든요. 자, 첫 번째 레이스입니다. 이번 주 3경주. 자, 배당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들, 장석의 배당 승부는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요거 한번 들어가세요. 내가 한번 장석 믿고 한번 후회 없이 한번 배당 한번 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 3경주를 첫 번째 승부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를 토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경주가 되겠고요. 12마리의 출주입니다. 신마들, 그리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마필들. 자, 이번 주가 5주차 경마, 월말 경마예요. 이제 월말 경마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11월 달에 돈 벌지 못했던 마주들, 조교사들, 기수들, 요 위주로 좀 배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마 킹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조이 같은 경우는 찬밥도 가지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3세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에요. 근데 데뷔전인데 요번 달 다음 달 지나면 바로 4세로 넘어갑니다. 자, 1번마 킹조이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19조 곽영우 조교사 11월 달에 11대의 마필을 냈는데 우승 한번, 2착 한번. 보통 마방이라는 게요, 평균 기본 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19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억대에서 1억대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그 상금이 움직이는 마방이에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 지금 벌어들인 상금이 3,685만원. 3,685만원. 중요한 건 일요일 날 기승마필이 없습니다. 출주마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 경주에서만 5대 마필 출주예요. 1경주의 블랙우먼부터 시작해서 킹조이, 빌리브유, 럭셔리윈, 마케비어스까지. 근데 전부 마필들이 이거다 하는 마필들보다는 이 정도면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마필들이 많이 출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억 기수.
사실 10월까지 참 좋았던 기수예요. 10월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11월 들어서 굉장히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고 있음에도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죠. 11월 달에 2억 기수가 총 기승한 마필들이 34마리. 34마리인데 입상은 딱 한 마리. 2착 1회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번 주는 그냥 몰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예, 보통 2억 기수의 그 평균 입상률을 보면 9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10월달 같은 경우가 총 4마리의 입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2의 마필을 기승하지 않았는데 4마리 입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0마리 넘게 탔는데 이착이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 때리긴 웬만큼 되는 마필들은 혁이는 그냥 다 조지는 경주라는 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많다는 걸 보면 총 토요일 날 5도 그리고 일요일 날 5도 총 10마리 마필들을 타는데 약간의 작전성 마필들을 많이 타요. 첫 번째 마필이 1번마 킹조입니다. 자, 네츠게이트의 선점이고 이번 경주가 거의 10마 게임에 가까운 그 레이스. 그리고 1번마 킹조이의 완성, 조건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도 인기도가 예상은 되겠지만 저는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여기서 승부가 돼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까지도 분명한 마필이라 저는 1번마 킹조이가 이번 경주 인기마겠지만 낫다. 근소하든 뭐든 낫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예요. 5번마 지상제일의피가 직전 경주 인기도 1위였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마필을 세게 안 봤던 마필이었거든요. 세게 안 봤던 마필이었다가 이거 지난번에 이게 10월 25일이죠. 그때 이제 문자 받았번에 현장 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레이스가 제가 현장 승부 경주였어요. 현장 추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은 현장에서 때리는 경주가 있는데 이 지상제일의 피가 지난번에 딱 그런 말이었어요. 예시장에서 말을 쭉 보는데 인기순위 1위가 천망이었고 인기순위 2위가 유크리스삭스. 그러니까 두 마필이 엄청 팔렸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예시장에서 이렇게 말을 쭉 보는데 와, 지상제일 해피가 보여줬던 그 예시장의 모습은 야, 저건 뭐냐?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내역을 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장 걸렸다. 때려라. 딱 이 멘트였을 거예요, 아마. 5번 현장 걸렸다. 때려라. 이 멘트였고 이걸로도 자신 있다. 이 정도 조시빨이면은 소관된다. 5번마 지상제일 에피 1분 00초대를 끊었어요. 물론 다습주려였지만 당시의 상대들 유시크리삭스, 천망, 성운불패, 일진화랑 뭐 어떤 그 출주마들에 대한 그 평가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상급 레벨에서 데뷔전 우승. 이거는 진짜 능력이었다는 얘기거든요. 5번마 지상제일 에피는 데뷔전의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철저한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걸음이었기 때문에 조교 때도 맘먹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번마 지상제일 에피는 의심이 없다. 놓고 하는 마필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5경주 5번마 지상제일 해피는 자신있게 또 한 번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보통 이렇게 데뷔 전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마필들 아니면 첫 번째 입상에 호흡을 맞춘 마필들은요. 대체적으로 사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꼬리 쪽에서도 사대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5번마를 놓고 후차권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5번마 지상제일의 피는 자신있게 들어가고 후차권에서도 세게 한 방 자신있게 때릴 마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경주. 11번마 스마타임하고 13번마 보자르가 아마 그 배당판이 딱 열리면 1.0부터 보통 시작을 할 거예요. 요즘에 이런 배당도 많이 나오잖아요. 1.0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서 제가 생각하는 최종 배당은 한 2점대까지는 어찌어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배당에서 2점대 배당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11번마 스마타임하고 13번마 보자르의 레이스를 딱 보았을 때 생각나는 경주가 지난주 장산제왕하고 센스카이가 나왔던 경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300m에서 장산제왕 센스카이가 점배당으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에 강남세뚜기가 날라오면서 고액배당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주. 당시에 장산제왕하고 센스카이가 2.0배였어요. 이게 지금 그 경주와 똑같은 그런 제가 봤을 때 출마표예요. 똑같은 출마표에 달라진 거라고는 마필이 달라졌고 또 한 가지는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그 경주는 뭐 솔직히 저도 뭐 인정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강남세뚜기를 저는 무시 안 했죠. 강남세뚜기를 굉장히 세게 봤어요. 네, 자신 있게 복승식을 못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배당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3복승의 한 방을 딱 찍었던 게 강남세뚜기였어요. 자, 이번 제 육경주 과연 직전에 그 지난주에 장산제왕 센스카이처럼 똑같은 전개가 나오느냐, 똑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느냐. 근데 저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배당이 아주 유력하다. 일단 지난번에 장산제왕은 이쿠야스, 센스카이, 최범현이, 이번에는 스마타임의 문세영이, 보자르의 서승훈이. 일단 등짝이 다르고요. 52조, 18조.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마타임의 서승훈이라든가 뭐 이쿠라든가 이런 기수가 탔고 보자르 상관없이 이렇게 탔으면은 아마 저는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스마트타임의 문세영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스마트타임 같은 경우는 사실 데뷔전에서 제가 이렇게 크게 믿지 않았어요. 이게 밸런스가 좀 깨졌던 느낌이었거든요. 스피드는 좋았는데. 근데 그만큼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습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보자르 역시도 직전 경주 아주 아싸한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보자르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뛰면 선입전개에 대한 기대치 단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6경주 1200m 서승훈의 문세영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영리하게 탄다. 저배당이 유력하다. 결국 3복승에 대한 막권 조합을 고민하는 경주인데 일단 두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마필은 8번마 ኳ피코가 내용이 좀 있는 마필로 지목해둘 수 있겠고 조교로만 본다면 6번마 날세나티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5번마 스트롱러브는 여러 가지로 팔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요일날 낙마가 되면서 박마가 한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불안한 거고 결국 이 레이스가 대가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저배당을 인정한 상태에서 저는 복승식에 대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3복승에 대한 막권 조합을 그대로 유리하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6경주 이거는 지난주 장산제왕하고 센스카이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저배당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패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일단 최고 인기마가 4번마 대군왕이에요. 대군왕은 능력검사 때 1분 03초 때 8 그리고 데뷔전에서 인기도 1위였고 지켜줬고 우승을 가지 못하면서 또 한번 육군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이 대군왕. 1200m, 1300m 거리를 늘려나왔습니다. 물론 마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뛰고 이런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힘이 좋은 만큼 이게 뻗어나가는 출법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 4번마 대군항. 아직까지 마필이 힘이 세게 차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뛰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힘이 차는 시점이 올라가면 3군까지는 그대로 치고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 이거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뒷다리가 움직임이 모르겠어요. 계속 이게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뒷다리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2군까지 가기가 조금 버거운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2군까지는 솔직히 제가 앞으로의 그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자체를 봤을 때는 3군까지는 간다. 바로 4번마 대군항. 요거는 이번에 세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처음에 그 경매로 나올 때 좀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게 원래 2세 경매로 나온 마필이 아니라 1세 때 그 세일링 경마라고 하나, 세일링 세일이라고 하나, 1세 때 경매로 나왔던 마필인데 이게 상장이 취소가 됐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대군항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간에 그 생산자, 목장에서도 기대치가 상당히 컸던 마필이고, 결국 이 마필이 2세 때 할 때 뭐 유찰되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태성 마주가 이거는 말 잘 사온 거예요. 지금 신고가는 지금 5,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마필 단가면은 대군항은 잘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격 거품대가 상당히 좀 많은데,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봐야겠지만 말값 이상은 충분히 뽑고요. 대군항 갖고 돈 좀 만들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마 대군항 같은 경우는 육군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경쟁력에 있어서 의심하는 마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최고 인기만을 인정하는 경주가 맞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번마 대군항에 대해서 믿음을 실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경주가 되겠고요. 자, 14마리 출주예요. 선행마가 많습니다. 자, 보통 제가 출전 두수가 많으면 뭐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선행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임마가 자리를 못 잡아요. 타이밍을 못 재는 경주가 출전 수가 풀로 찬 경주. 대신에 출전 수가 적으면 뭐가 유리합니까? 바로 추입형 마필이에요. 근데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1200에 14마리. 선행마가 많아요. 보통 이런 경주는 복잡하게 예상가들이 끌어냅니다. 선행마가 많으니까 이게 선행을 나가고 이게 덤비고 막 비비고 싸우고 해서 직선 막 경주 개판되고 막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주는 오히려 쉽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뭐냐? 출전 두수가 많은 상태에서 단거리 경주다? 선행마가 많다? 그러면 선행을 나가는 놈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주에서 선행을 한 놈이 탕 하고 쉽게 나가버리면 초반에 견제 없이, 그러면 나머지 마패들이 중속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페이스가 하이 페이스로 가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추임 마패들이 따라오다가 가랭이가 찢어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앞에 가는 마이 섰는데 뒤에도 서버려. 바로 이런 경주가 8경주 같은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주에서 잡고 들어가는 선행마들이 대체적으로 배당이 좋습니다. 한 놈 조지죠. 1번마 초운길. 1번마 초운길. 14마리 출주 선행마가 많은 경주, 저는 선행을 1번마 초운길로 보고 있어요. 이건 선행마가 무조건 나가는 경주다. 그리고 이게 1200이기 때문에 저는 초운길이 굳이 선행을 고집한다?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최소한 내측 2만 매 전개가 그대로 보장된 경주가 1번마 초운길. 근데 저는 이 레이스에서 1번마 초운길이면은 그냥 선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선행이라면은 가능하다. 세게 봐도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제 8경주 1번마 초운길. 말씀드렸지만 14마리의 출주에서 선행마가 많은 경주는 선행마가 유리한 겁니다. 앞에 나가는 놈이. 1번마 초운길을 이번 경주 세게 보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2번마 라운누사가 대상 경주에 출주를 하지 않고 일반 경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운누사가 진짜 센 말이고 마방에서 자신이 있었다면은
내일 시행되는 브리더스컵에 나왔겠죠. 그쵸? 나왔겠죠. 14조 마패들 중에서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라운 블라벤, 라운 아우라, 라운 볼드. 이 마필들에 대한 공통점이 11월 들어서 부러졌던 인기순위 1위 마필들. 인기순위 2, 3위권 빼고 인기순위 1위권 중에서 부러진 마필들만 나열한 거고요. 사실은 최근에 그 실전에서 필드에서 배터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직구석 중에 하나가 14조죠. 그러니까 팔리는 만큼의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야, 14조 마필들은 안 팔렸을 때 배팅하는 거야. 팔리면 무조건 빼는 거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들여다봐서 안에를 보면 대체적으로 14조 마필들은 인기마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워낙에 14조 마필들이 나올 때마다 인기도가 대다수가 실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관리하는 조교사도 부담이 가요. 왜냐면 마주들은 말을 조교사만큼 모르거든요. 팔리면은 제일 센지 알아. 내 말이 제일 센지 알아, 팔리면. 근데 실질적으로 배당판에서 인정되는 능력과 기수라든가 조교사가 보는 능력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질 만한 경주에서 부러졌는데 단순히 팔렸다고 해서 마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14조 마패들을 타면. 왜냐? 다 팔리니까. 근데 못해. 입상을 못해. 그 다음에 예시장이 나와. 욕하죠? 예시장에 가면 장난 아니에요. 특히나 뭐 문세영, 막 서승우 이런 애들이 입상 못 시키면은 예시장 나오면 바로 욕 나갑니다. 바로 야인 XX가 싹 욕 나가요. 그러니까 기수들도 부담 가고 조교사도 부담 가고 입상 못하면 마주들은 짜증나고 요런 게 약간 요즘에 14조의 그런 행보 같아요. 결국 뭐냐? 14조 최고 인기마들은 놓고 배팅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제 구경주, 물론 쉽게 보면 1번마 야오 션샤인하고 2번마 라운누사가 드러나 있는 액면이고 4번마 머치모가 도전 마필인데 이게 1400이라는 거리하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기마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 해서 저는 이번 제 구경주를 배당 한번 잡자. 한번 지금 팔려나가는 그 인기마들을 후차권에 놓고 폭탄 하나 딱 잡아놓고 때려보자. 뭐. 아예 그냥 인기도면에서 바닥권에 마피 하나 딱 잡아놓고 한번 어금니 한번 딱 물고 배당 한번 치자. 해서 이번 제 구경주를 배당 한번 잡자. 오랜만에 들고 나옵니다. 배당 한번 잡자. 인기도 면에서 완전히 밀려있는 마필 놓고 한번 거꾸로 한번 치자. 거꾸로 한번 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오랜만에 들고 나온 배당 한번 잡자 라고 하는 경주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출주고요. 자, 금요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저는 이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3번마 슈퍼서프와 외곽의 10번마 탑피 포인트가 저배당. 많이 저배당.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마케비어스, 박태종 기사 샌드위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에서 저는 메인을 잡았습니다. 슈퍼서프가 불안해서 탑피 포인트가 애매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레이스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한딱거리가 되는 작전마 하나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때리겠다는 겁니다. 쭉 관리하고 있는 말. 제가 지난주 그 마지막 메인 승부였죠. 일요일날 11경주에서 X파일을 문자를 보낼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 4개월을 기다렸다. 음성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마필이 금년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지켜보고 있었던 마필이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승부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장석의 메인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단순히 이 전경주에서 이만큼 뛰었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뛸 거야. 그런 말들은 팔려요. 돈이 안 돼요. 장석이 메인에서 때리는 마필들은요, 단순히 한두 달 전에 대한 행보가 아니고요, 미니멈 6개월, 1년, 이 마필이 걸어온 행보를 쫙 보면서 이 마필은 이런 마필이니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 이렇게 해서 가능해! 라고 하는 마필을 가지고 때리는 게 장석의 메인입니다. 해서 이번 이제 10경주, 인기마들이 불안해서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한따거리가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10경주 10마리의 출주, 어금니만 딱 물어놓고 토요경마 메인으로 들어가겠다. 제가 보통 말씀드리죠. 이런 식의 메인 경주는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다. 왜냐? 작전마를 가지고 하는 배팅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배팅하는 마필은 화면에 안 보일 수가 없다. 한 번은 세게 한다. 걸리면 죽는다. 이번 이제 10경주를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갈게요. 1800m 국내산 3군 경주입니다. 5번마 소통시대가요. 이거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받는 말이에요. 8월 31일 날 이게 인기순위 1위였을 때 그냥 저는 자신있게 들어갔어요. 의심할 게 없다. 바닥에서 한 번도 안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조교를 잘못 봤나? 이게 조교 때만 좋은 마필인가? 해서 그 다음 경주였던 9월 28일 경주 때 뺐어요. 아예. 와, 들이대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당했다.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경주였던 11월 1일. 물론 강한 서울은 현군 부진급 마필이에요. 그래서 강한 서울을 16마신 이긴 건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죠. 선행을 나갔어요. 물론 상대가 워낙에 약하니까 선행을 나갔다 해서 이번에도 선행을 나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약하니까 선행을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마필이 기승자에 대한 반응이 빨라졌다는 거고 힘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보통 이런 마필들은 조시 빠질 때까지는 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소통시대가 어떤 식의 전개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9월 달에 그 기점을 딱 9월 달 레이스를 기점으로 저는 이게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2군까지는 그냥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1착을 하고 2군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2착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2군까지는 그냥 가는 마필이 소통시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똥말 경주에서 어부지리가 나왔다고 보지 마시고 마필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후착인데 연주대군이 아마 바닥이고 무적 황제까지도 아마 팔려 나갈 겁니다. 근데 무적 황제 같은 경우가 지금 13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 연주대군도 승군 전에 감량을 주면서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레이스는 소통시대는 믿을 수 있지만 후차권에서 상대마로 지목되어 있는 저배당 마필들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2군 경주 14마리의 출주. 자,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국내산마든 외산마, 특히나 외산마 2군은요 장석이 승부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속 편해요. 외산마 1군, 2군은 장석이 웬만하면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산마 같은 경우도 1군은 자주 승부 안 합니다, 제가. 근데 2군 같은 경우도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2군 경주 같은 경우는 장석이 많이 승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했고 아시잖아요. 그냥 가지 않는 거. 2군 경주에서 허무한 맞고는 없습니다. 장석이 때리는 2군 경주에서 맥없이 떨어지는 경주는 없어요. 자, 이번 제 12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마리 출주인데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마필들이 출주했어요. 해서 저는 이번 제 12경주를 딱 추마표 뜨자마자
이미 이거는 핸디캡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다 끝난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조교를 보면서 대강 이러이러한 마필들을 때려야겠구나. 이 딱 머릿속에 그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에서 딱 추마표 떴을 때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번 12경주는요. 토요경마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을 할 겁니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번 주 12경주는 고민 없이 배팅해도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12경주를 이 토요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경주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못지않아요. 배당이 여러분들이 봐도 나올 것 같죠? 배당이 나오면 누굽니까? 장석입니다. 끝나고 후회하지 마세요. 장석의 배팅은요, 절대 후회가 남지 않게 해드립니다. 가족분들과 하는 경마, 토경마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옷 두둑하게 여미시고 준비하고 나오세요. 경마는 제가 책임집니다. 토경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